쌀밥 위에 선홍빛 명란을 올리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죠. 이 명란의 종주국,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명란은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명란의 진짜 고향은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부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태가 나지 않는 부산이 왜 종주국이냐고요? 그 비밀을 지금 만나보시죠. 명란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생선, 명태입니다. 지금은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사실 명태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던 생선이었습니다. 명태가 얼마나 흔했느냐는 그 명태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명태는 잡히는 시기, 잡는 방식, 그리고 크기, 건조 방식, 지역에 따라 무려 60여 가지 명칭이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하고 가까운 생선이었습니다. 말린 명태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반건조로 꾸덕꾸덕하게 말린 것을 코다리, 그리고 완전히 건조시켜서 바짝 말린 것을 북어, 그리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부드럽게 말린 것을 황태라고 합니다. 코다리를 만들건 북어를 만들건 황태를 만들건 반드시 명태의 배를 갈라서 부속물을 꺼내는 할복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할복 작업의 과정에서 창란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명란을 얻게 됩니다. 결국 명란은 바로 이 명태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일종의 부산물이었고 그것을 우리 선조들은 지혜롭게 활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곳 석초에서 예전 방식 그대로 자연 건조하고 있는 코다리 덕장에서 명란의 출발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속초 청호동. 온상근 씨는 이곳에서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명태 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 생산품은 코다리. 덕장에서 자연 바닷바람으로 말린 뒤에 냉동을 하는데요. 이래야 신선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이랍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하고 하시는 거는 솔직히 완전 너무 어릴 때라서 지금 잘 몰랐죠. 그냥 하시는가 보다. 이제 명태가 많으니까 와 좋다. 이제 뭐 그거 하고 명태 이제 많이 치다가 던져주시면은 이제 그거 갖다 간식으로 먹고 하니까 그냥 마냥 좋기만 했죠. 그냥 어릴 때는.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함경도는 조선시대 동해안 명태가 집결하는 곳이었습니다. 원산에 모이는 명태는 그 수가 한강에 쌓인 뗄나무처럼 많았다고 할 정도였다는데요.
18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전국 8도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에 집산한 명태는 배에 실려 해로로 동해안에 있는 강원도와 경상도 등으로 유통됐습니다. 부산 초량에도 명태를 보관하는 명태 고방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명태를 가공하는 산업의 중심지는 원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되면서 원산항이 하던 역할을 이곳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 쪽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속초와 원산은 같은 그 젓갈 문화 그리고 식혜를 만드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산에서 하던 그 명태 가공 산업이 그대로 이거 속초에서도 이루어졌던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전쟁 직후에는 이 속초를 중심으로 명란이나 창란을 만드는 젓갈 산업들이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명태는 우리 식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생선이었습니다. 많이 잡혔기에 다양하게 가공해서 먹었는데요. 실향민 2세들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많이 잡은 거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생물로 나가고요. 생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할복해서 진부령 넘어가서 덕태도 만들고, 여기서 또 여기 저 코다리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 이게 진부령 넘어가서 꼭 몇 개월 동안 얼려가지고 덕태로 나가고, 그게 완전히 그 완제품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나갔어요. 부산물들도 내장이나 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란도 팔고, 첫째 애도 팔고, 창란도 팔고, 알값이 그땐 좋았죠. 알이 아주 최상품. 그때 당시는 알은 명란 다 만들어서 팔았죠. 명란을 만들어서 명란 젓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국적으로 백화점 최고 상품은 백화점. 그리고 이게 부산 이 전국적으로 다 나갔죠. 그 명란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는 그 명란 자체가 아주 고급 음식이었어요. 그 알 때문에 명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했어요. 알 때문에. 알 많이 들은 거는 비싸고, 알이 안 들은 거는 싸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명란이 최고급이었죠. 일반 서민들은 명란을 접할 기회가 드물어요. 그때는 명태가 많으니까 명란의 양도 많았겠네. 양도 많았지만 그게 이제 그 대도시로 다 갔죠. 여기서 가공을 해서 다 대도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북이 고향이신데요. 이북 심포가 고향이신데, 그 심포에서 그 고기를, 그 명태를 많이 사가지고 포항까지 내려가서 파시고 이렇게 장사를 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부터 그 이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청호동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이게 다 이 대를 이어서 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명태를 습성을 알고,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다 명태도 이렇게 걸게 되고, 알도 이렇게. 그때 당시는 알이 많은 거는 가격이 많이 나갔어요. 알태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 알태 아닌 거는 가격이 작게 나가고. 생계 다 이거 할복을 해서 다 생계를 했죠. 명태댁에서 창란 팔아서 그것도 다 생계했죠. 그때 당시는 엄마들이. 예. 거의 명태 때문에 이 한 마을이 다 예. 이 청호동이 명태로 해서 먹고 살 때도 가언이 아니죠. 예. 전부 다 명태하고, 예, 명태. 그러니까 알은 주인이 갖고, 창란은 할복한 사람들이 갖고 가고 그랬어요.
명태에서도 고급 부위로 여겨졌던 명란. 속초에서는 명태 부산물인 명란과 창란으로 다양한 젓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상인 대부분은 함경도 피난민. 지금은 작고한 식혜 명인 김송순 할머니도 실향민으로 아바이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함경북도 북청 때 내려오셨는데 6.25 때 피난 온 식구들이 다 왔어요. 거의 진짜 온 식구들이 다 왔대. 하나도 안 빠지고. 어머님이 이런 기술을 어릴 때부터 이북에 계실 때부터 아셔가지고. 예, 이북에 있으면서 엄마, 친정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항상 해서 먹었대요. 이게 이제 뭐, 저기 옛날엔 고기 이북에는 많이 났대. 뭐 가자미도 많이 나고 명태도 많이 나니까 그걸 염장해서 뭐 저장해서 먹는 방법이 어떨까 했는데 아마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그쪽 지방에선 그렇게 만들어 먹자 해갖고 아마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배운 거지.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배운 거지. 할머니 손맛으로 시작해 대를 이은 명태 창난젓, 명란젓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메뉴인데요. 소금, 고춧가루를 넣어 발효시켜 먹는 명란젓.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오늘도 많이 잡았는가? 당연하지. 여기 다 명태야. 아이고, 오늘도 명태상이네.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얼른 내립시다. 아, 네네. 명태가 들어왔구만. 아이고, 어서 오셔. 명태 씨알이 좋네 그려. 고성 명태가 최고 아니겠소? 그렇지. 가격은 얼마나 하오? 300냥 주시오. 300냥? 400냥! 네, 400냥 드리리라. 나한테 넘기시오. 아니, 내가 먼저 사기로 한 건데.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임자지. 이게 뭐라고? 그 싸우지들 마시오. 명태는 여기 두둑하게 있어. 그래도 좋은 명태는 나한테만 파시오. 500냥 드리리라. 500냥? 줬어. 얼른 씨알 좋은 것들로만 골라 담아드리리다. 나도 500냥 줄 테니 씨알 좋은 걸로 주시오. 그렇게 비싸게 사면 남는 게 있어? 많이 남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오. 명태 이게 맛이 좋아서 살도 먹고 특히 요 알. 알도 먹어요? 그럼요. 명태알에 소금이랑 고춧가루 넣어서 젖을 담가 먹으면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단 말이오. 그 얘기하다 보니 이 침이 넘어가는군요.
얼른 사가서 명태젓부터 담가 먹읍시다. 자, 얼른 주시오. 아유, 이거 맛있는 거. 마마, 점심 드실 시간이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구나. 상을 드리거라. 분부 바짝겠나이다. 이건 무엇이냐? 대구 어란젓인 줄 압니다. 대구 어란? 이건 저번 것과 맛이 다르구나. 저 그래. 뭐 할 말이 있는 게냐? 이번 것은 대구 어란에 명태어란이 섞여 있었사옵니다. 명태어란? 그래서 맛이 달랐구나. 송구하옵나이다. 다음에는 대구 어란으로. 아니다. 이것도 먹을만 하구나.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것이. 명태어란젓도 먹어보고 싶구나. 다음에는 명태어란젓을 올리겠습니다. 그래, 명태가 살만 먹을 만한 줄 알았더니 알도 감칠맛이 있어. 다음엔 명태알젓을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래. 이보게, 오늘 기록은 다 돼가나? 거의 다 했네. 그나저나 오늘 전하께서 명란 어란을 드셨다던데. 나도 들었네. 강원도에서 대구 어란을 진상했는데 거기에 명태 어란이 섞여 있었다지 뭔가. 전하 입맛이 까다로운데 괜찮았나 모르겠군. 다행히 입맛에 잘 맞으셨다네. 다음엔 명태 어란젓도 올려보라고 했다더군. 그래? 명태 어란젓은 나도 아직인데.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고소하고 담백한 게 밥도둑이 따로 없더군. 온 동네 사람들이 명태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걸세. 한번 먹어봐야겠군. 그래, 그럼 어서 끝내고 들어가세. (1652년) 승정원 일기에 처음 등장한 명란. 어림잡아 우리가 명란을 섭취한 건 400년쯤 된 셈인데요. 조선 후기 여러 문집에서는 명태와 명란이 풍성하게 등장합니다. 양반 서민할 것 없이 누구나 조선의 소울푸드, 명태와 명란을 즐겨 먹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명란의 종주국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이 명란의 종주국이고 부산이 명란 산업의 중심지인 것은 바로 이곳
감천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소비하는 명란의 전량은 러시아의 오츠크해에서 어획되고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전량은 바로 이곳 감천항에 도착합니다. 해마다 봄이면 이곳 감천항에서 명란의 국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요. 명란의 국제 경매에는 명란을 소비하는 유일한 두 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바이어들이 모여서 이 감천항에 있는 냉동창고 곳곳에서 봄 한철 동안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명란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 봄에 이루어지는 경매가 한 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를 수급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예민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명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냉동 창고에서 다 이렇게 경매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창고별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네. 지금 여기 감천항에 이제 냉동 창고 클러스터가 쭉 있으니까 예, 그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천항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한 해 약 3만 톤 정도. 대부분 가공하지 않은 날것 상태로 유통됩니다. 원래 MS가 제일 좋은 건데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색은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그렇고 색깔이 다르네.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좋은 거니까 이런 거 위주로 얼마나 많냐. 알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런 거 붉은붉은한 이런 거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으면 안 좋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이런 색깔 정도가 좋아 보이는 이런 게. 예, 이게 선도 안 좋아지면 바로 색상 바로 변하기 때문에 일단 색상의 기본 봐야 되는 거지. 예, 그런 거. 이건 좋죠. 네, 그래. 이런 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기프트 만들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율이 되게 중요하네. 그렇죠. 수율도 중요하고 보시면 색상이나 이런 거 봐도 잘 안 나오죠. 그죠? 알이 훨씬 크고 다르네. 이게 지금 사월물이라서 알이 되게 물러요. 이게 지금 사월물 알이 엄청 무르죠. 이게 뒤로 갈수록 물러지는 거죠. 물론 산란기가 가까워서 물러져. 요거는 2월물이 되게 좋았는데 이건 3씨는 이제 3월 말, 3월 말. 4월 초.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선도가 떨어지는 알은 이래 나옵니다. 이런 거 딱 봐도 그냥 보이시죠? 그러네. 질 좋은 명란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매년 100여 명의 바이어가 부산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명란 생산량의 90%를 일본에서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명란을 부산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밌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론 부산이 명란 유통의 허브임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네요. 명란은 국제적으로 매우 독특한 생산, 소비 구조를 갖고 있는 식재료이자 음식입니다. 한 해 평균 5만 톤 정도가 미국과 러시아에서 수확되는데 이 중 수출 명란을 전량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단 두 나라입니다. 수출 명란의 10%를 우리가 소비하고 나머지는 일본이 소비하는데요. 한국은 그중 절반은 알탕용으로 나머지는 명란젓을 담그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짭조름한 감칠맛에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명란은 한때 짜다, 비리다, 비위생적이다라는 편견에 맞서야 했는데요. 이곳에선 위생은 물론이고 저염 명란 젓갈을 개발해 젊은 세대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랑 마요네즈나 이런 튜브들은 이제 올해 신제품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여가지고 이제 명란젓 하면 이제 냉장 제품, 냉동 제품으로만 아시는데 그거를 좀 응용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보고자 해서 이런 캔이나 마요네즈 이런 튜브들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일단 그 명란은 그 이제 원래 염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을 절이는 과정, 그 염지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원래 기본적인 맛도 나고 입자도 나고 하기 때문에 염지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염지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 1차 염지가 끝난 거를 저희가 보통 보면 백명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김치처럼 양념을 만들어서 백명란에 묻혀서 제품을 내는 거. 이게 이제 한국적인 사실 저염명란. 저희는 이제 이걸 숙성고에서 각 꺼내온 명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한국적인 저염명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백명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백명란에서 주로 보면은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써서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양념을 발라서 이제 삭힌 발효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던 발효로서 젓갈로서의 이제 명란젓갈, 조선명란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명란은 약 7일의 시간 동안 해동과 세척, 선별과 조미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원료와 신선도를 지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벌써 지금 지금 7년째 지금 명란 단일 품목 이 공장입니다. 그래서 명란 단일 품목으로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원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 MSC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속 가능 어업 인증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지속 가능한 그 어업을 하는 데만 붙여주는 그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그 최초로 사실 받아서 그 원료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사실 숙련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만드는 제조 방식이나 설비나 이런 것도 사실 아버님 때부터 다 설계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 노하우가 아니겠냐. 새로운 시도는 2대째 명란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 장종수 대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수산 제조 분야 명장, 장석준 명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원래 이제 여기 그 당시에 이제 국립수산대를 아주 초창기에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립수산 졸업하시고, 그 이제 이쪽에 사실 이제 첫 직장이 이쪽에 지금 감천항에 있는 대한수산 이쪽에서부터 이제 직장에 출발하셨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1977년도에 이제 그때 명란 가공 때문에 속초에 올라가서 그때 실제 이제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이제 원료가 되게 많이 났었으니까 그 원료를 가지고 명란을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명란 처음 같이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장석준 명장은 1993년 명란 가공업체를 창업해 까다로운 일본인의 입맛을 잡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아들인 장종수 대표도 명란 연구센터를 설립해 명란이 더 많이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는 물론이고 세계 최대 명란 소비량을 자랑하는 일본에도 제품을 수출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발효식품인 명란젓의 뛰어난 맛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명란젓 가공 생산지는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중심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일본의 최초로 명란을 개발해 보급한 지역으로 명란의 고장이라 불릴 정도인데요.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의 명란 젓갈을 제일 처음 알린 이는 후쿠오카 최대의 명란 생산 회사의 창업주. 그는 31살까지 부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와, 맛있는 것들이 가득하네. 이건 뭐지? 명태알젓이다. 맛 한번 볼래? 뭔가 새로운 맛일 것 같은데. 네. 오,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느껴져. 맛있나? 아, 네. 이거면 밥 한 그릇 뚝딱이겠어요. 이거 살게요. 학생이 무슨 돈 있나? 저 오늘 용돈 받았거든요. 아직 어려 보이는구만. 명란 맛을 알고. 여기 덤으로 더 담았으니까 많이 먹으라. 우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식사하자꾸나. 그런데 이게 뭐요? 토시오가 오늘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이게 명란이라는 건데요. 명태알로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알이 톡톡 씹히는 식감도 좋고 짭조름하니 반찬으로도 좋구나. 제 입에는 조금 짠데 그래도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까다로운 제 입맛으로 고른 거예요. 녀석, 입맛이 아주 고급이구나.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전 일본에 돌아가면 맛있는 음식 장사를 할 거예요. 음식 장사? 힘들 텐데. 전 일본인이지만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잖아요. 정말 맛있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요리도 많아요. 그걸 일본 사람들도 꼭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토시오가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이제 일본으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많이 연구해 보렴. 네, 아빠. 국 식겠어요. 얼른 드세요. 그래, 어서 먹자. 토시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섭섭하지 않니?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좀 섭섭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의 뿌리는 일본이란다. 네, 하지만 일본에 가서도 한국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에겐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지. 가서 한국의 좋은 점을 많이 알려주자꾸나. 네, 아빠.
어서요. 예, 어서요. 자, 여기 좀만 더. 조심. 자, 조리법은 다들 익혔죠? 그럼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스오 다시와 설탕, 맛술을 넣어서 새롭게 숙성시켰습니다.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라이십시다. 오, 딱 좋군요. 내가 좋아하던 명란의 짭조름함과 식감은 살아있으면서도 감칠맛이 더해져서 먹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사장님이랑 연구소에서 개발해주신 절임 방법 덕분에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란을 일본에 알릴 일만 남았군요. 얼마 있지 않으면 신칸센이 개통하니까 도시락에 같이 넣어 팔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판로를 더 알아보도록 하죠. 직원 여러분 모두 힘을 써 주십시오. 네, 사장님.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명란젓을 맛본 카와하라는 광복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명란젓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1946년 작은 식료품 가게로 시작해 지금은 연간 1,20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일본 최대 명란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명란젓 시장은 약 2조 원 규모에 이르는데요. 다양한 맛과 형태의 제품 생산을 기본으로 전국의 유통망을 구축해 후쿠오카 지역 특산물이 아닌 일본 전체가 소비하고 사랑하는 식품으로 명란젓을 키워냈습니다. 명란젓의 고향인 우리는 어떨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명란은 짜다는 인식이 강해 반찬 이미지에 고정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조미와 냉동 기술의 발전으로 명란젓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명란인가? 맛있다. 맛있어? 오, 맛있다. 진짜. 아니, 명란이 하나도 안 짜. 이거 먹어봐요. 신기한 맛인데? 뭐죠? 소스는 탕수육 소스인데 되게 독특한 맛이 나지 않아요? 식감은 진짜 명란이다. 고기보다 명란이 더 잘 들어갔다. 고기인 줄 알았어. 고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데? 그니까. 명란 자체가 예전부터 좀 귀한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손님들이 좀 편안하게 좀 다가갈 수 있게 좀 대중화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갈비에도 접목시켜보고 순두부찌개, 각종 찌개류에도 한번 해보고 계란말이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염도를 대폭 낮춘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렇게 명란의 활용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셰프들도 명란으로 다양한 요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명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명란의 조리법이 굉장히 단조로운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명란을 비롯해서 알을 식재료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한국,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하신 셰프님들을 모시고 명란의 다양한 활용 방식, 그리고 명란의 다양한 해석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교수님, 오늘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들을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오늘은 일본에서 봄이나 아니면 가을에 많이 해먹는 한국에 쉽게 말하면 돌솥밥 같은 명란 솥밥. 예, 그렇죠. 명란을 이용해서 봄이나 가을은 풍성한 재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는 특히 가을에 나는 재료들을 사용해 가지고 오늘 명란을 이용한 돌솥밥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다음에 끝나면 명란 계란말이를 할 생각입니다. 계란말이를 이용해서 돌솥밥과 그리고 명란말이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많이 해먹는 가정 요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맛있겠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명란이 일상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요리입니다. 친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조합의 메뉴가 기대되는 음식도 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명란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먹는 명란 참기름 구이를 준비했고요. 오. 그래서 오늘 저는 참기름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일부러 강조. 네. 명란에는 참기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명란 참기름 구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많이 해 먹지만 그 요리를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 해서 같은 바다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감태. 이거는 생감태를 제가 보풀하기로 이렇게 풀었고요. 그리고 이 감태는 제가 나중에 구울 겁니다. 구운 감태. 그리고 얘는 이제 엄마죠. 명란의 엄마죠. 북어 보풀하기. 근데 북어 보풀하기를 간을 안 하고 그냥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명란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김은 이제 나중에 구워가지고 같이 싸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4가지 고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요리 하나는 두부 명란 조치라고 해서 조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지금 말로는 이제 찌개고, 그렇죠. 좀 자작하게 끓인 찌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옛날 말로는 이제 우리가 찌개 조치라고 했죠. 이제 날도 조금 선선해지고 그래서 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 걸 소개를 해드리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예전에 궁중에서 드시던 방식으로 이런 이제 두부 명란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레시피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명란 참기름 구이, 그리고 두부 명란 조치, 찌개 2가지. 네.
식재료부터가 뭐 치즈도 나와 있고 무화과도 있고 뭐 바게트도 있고 레몬도 있고 그 재료부터가 조금 이제 이태리 음식당 느낌이 나는데 오늘은 명란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주실 겁니까? 전체 요리인데 네. 그 브루스케타라고 즉 말하자면 오픈 샌드위치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명란을 가지고 리코타 치즈랑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위에 무화과를 토핑해서 올릴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와인 안주라든지 집에서 요즘은 또 코로나니까 홈파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해서 뭐 손님 초대해가지고 와인 안주처럼 해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리코타 치즈랑 명란. 네. 이 조합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거? 그리고 이태리 요리하면 또 파스타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명란 오일 해가지고 그 파스타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브루스케타랑 네. 명란 오일 파스타. 네네. 네. 한번 그럼 궁금한 것들 뭐 우선 한번 맛을 각자 먹고 싶은 거. 각자 먹고 싶은 걸로. 네, 네. 교수님 그거 저 브루스케타는 한 입 크게 한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입이 커가지고 자 먹음직스럽게. 오. 네, 입이 크시네요. 네. 마지막에 민트가 예술이네. 근데 어떠세요? 명란하고 명란, 달걀, 치즈. 너무 부드럽고요. 일단 치즈가 들어가니까 이 부드러운 맛이 이 약간 짭조름한 이 맛을 감싸줘요. 거기에다가 밥 한 숟가락 떠서 드시면 같이 최고죠. 예, 이 명란을 가지고 한 저기 6가지, 7가지 코스 요리도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이 쪽파 같은 거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네. 네. 향도 좋죠. 근데 우엉이랑 명란이랑 잘 어울려요. 아우, 이 침이 넘어가서 정말.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야, 이 우엉하고 밥하고 명란하고 이게 너무 잘 어울려. 그렇죠. 그 계절에 나는 것들을 쓰면 계절감도 확 살릴 수 있고. 입안에 아주 여러 가지의 향이 그러네요. 나는데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명란의 맛인 것 같아요. 중심을 딱 잡아주고. 네네네. 다른 나라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한 명란 요리들을 보시면서 명란의 어떤 그 식재료로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각자 생각나시는 대로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생겼어요. 이 명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요리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이게 지금 명란이 우리나라의 명란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인 사람들이 너무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일본이 명란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가 동서양의 양식 하시는 뭐 중식, 한식 뭐 하시는 분들이 다 이걸 메뉴 개발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많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명란 요리로 모든 서양 요리라든지 다른 요리를 일본화해서 명란 요리를 한 요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화된 명란 요리를 발전을 시키고 개선을 하면 좋은
또 명란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이 명란의 변신을 아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퓨전으로도 얼마든지 뭐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짜고 감칠맛 있고 고소하잖아요. 이거는 소금을 대신할 수도 있고 간장을 대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양념으로 조미료로서. 네. 조미료로서. 그래서 널리 보급을 해서 소금 대신. 네. 한국의 대표 조리 그 장중에 하나다. 그렇게라도 보급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피자에도 넣고 싶어요. 저는 떡에도 넣고 싶은데요. 우리가 명란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명란의 소비량은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종주국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다양한 명란 조리법들이 개발이 되면 사실 뭐 종주국이 당연히 많이 먹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분 셰프님들 덕분에 아주 명란의 이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아가지고. 셰프들이 요리를 하며 발견한 명란은 고유의 감칠맛과 독특한 풍미, 부드러운 식감으로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발효식품이라 소화 흡수를 도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기도 하죠. 명란은 부산의 것이었지만 일본에서 꽃피운 음식입니다. 종주국인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압도적인 소비가 일어난다는 게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일 텐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명란 종가의 타이틀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맛, 명란이 식탁에서 오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명란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는 일이 이루어져야겠죠. 어쩌면 명란은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식문화의 미래 DNA를 이미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